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은 제가 잘 안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물건을 내역을 잘 보면 요즘 얘기하는 전세 사기에 관련된 그런 경우하고 조금 밀접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이 물건 특이해요. 지금 처음 경매 유찰이 되었어요. 7억 2천에 시작된 건데 이래 유찰돼서 지금 5억대로 다시 경매가 되는데 한 9일 남았어요.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다세대 주택의 건물도 새 건물인 편이에요. 새 건물인 편이고, 대략적으로 제가 알아본 금액은 이변 주변이 이런 다세대 주택이 한 10억대예요. 근데 이게 땅이 좀 작고 그런 흠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세는 하는 건물인데, 지금 대출 2억 9천 남은 액수 때문에 지금 경매가 넘어갔어요. 경매가 중간에 멈춰지지도 않고 지금 1차 유찰된 시점까지 되고 있네요. 이 집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7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총 걸어놓은 전세금, 대항력 없는 임차인 전세금 7억 5천이에요. 그것만 합쳐도 10억이 넘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를 계속 나오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마 생각을 했을 때는 10억 정도인데, 이거를 내가 내줘야 될 돈하고 빚하고 생각하면 10억이 넘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건물 포기하련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노력은 하시다가 이게 지금 전세금이 이렇게 많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되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뭐 경매로 넘어갔지 않았나.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솔직히 지금 피해 입는 것은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죠. 전부 다 이분들이 전부 1억 6천에서 뭐 1억 6천만 원 그렇게 다 전세금이 걸려 있는데, 이거 지금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서류상에는 한 분만 유일하게 허그로 통해서 그 주택보증공사에서 아마 보호를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보호받은 금액은 일단은 넘어옵니다, 물건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다들 피해를 안 보시려면 이게 10억이 넘게 낙찰이 돼야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미 7억일 때도 낙찰이 안 됐고 유찰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피해를 입는 게 아예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낙찰받는 분도 이거 지금 이분들한테 다 명도소송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일은 아니니까 뭐 이게 참 애매해요. 이런 물건들은 여러 인기를 통해서 뭐 높은 가격에 응찰되면 좋긴 한데, 그 응찰 받으신 분도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어야 되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피해를 입는 게 뭐 명확해진 편이니까 참 안타까운 물건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전세제도에 대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좋은 점은 모르겠어요. 전세제도라는 게.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집값에 비해서 전세 금액이 한 뭐 50% 60%였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단지 뭐 저 집을 사면 내가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는 노파심에서 전세로 일단 들어가 살자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면 뭐 그렇잖아요. 거의 뭐 모든 금액을 다 날려버리는 거니까, 집을 샀을 때 집값 떨어졌을 때 비하는 피해보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제가 뭐
다 뭐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전세제도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가본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다들 렌탈이니까 렌탈료 해갖고 월세 아니면 1년치 내는 동네는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전세로 걸어놓고 저기 사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전세 제도가 집값을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갭 투자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집값을 올리게 된 원인 중에도 하나고,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전세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엄청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세 제도가 참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습니다. 일단 물건 소개는요. 202 타경 1298 토지가 47평, 건물이 77평입니다. 그리고 4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집은 아니에요. 자, 감정가 7억 2,300에서 지금 1회 유찰돼서 자 2차는 5억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변경이 2번 됐으니까 노정은 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보시면 일종 주거지역입니다. 일종 주거지역이고 1층이 9평 정도의 공간이 하나 있고요. 2층, 3층, 4층은 22.56평을 두 집에서 나눴으니까 각 층당 11평씩 정도 되겠죠. 보시면 1억 8천, 1억 8천 두 번 걸려 3억 6천이었는데 청구 금액 2억 9,200만원이죠. 일단 어느 정도 갔다가 2억 9,200에 지금 청구가 들어온 것 같아요. 보시면 보증금 걸려있는 게 다 보이죠. 7억 5,600이 총 보증금 액수입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지금 대항력이 없어요. 전부. 그리고 거주도 7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이게 낙찰을 받아도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뭐 한 사람일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하는데 이분들을 다 하기가 좀 그렇죠. 1층 보시면 2종 근생입니다. 사무소예요. 이걸 집으로 쓰면 원래 이것도 불법이긴 해요. 근데 2종 근생이면 뭐 여러가지 장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뭐 그럴 만한, 일단 사무실로 전태를 내줄 수는 있다는 거죠. 자, 1층 보시면 주차는 6대 정도 가능한 거고 1층에도 화장실이 딸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무실 그런 쪽으로는 괜찮지 않나. 뭐 이 지금 1층에서 누가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자, 각 2층, 3층 도면을 보면 방이 3개나 있죠. 방이 3개 있고 한 202호 같은 경우에는 방이 2개가 있는 형태네요. 아, 내가 봤을 때는 202호가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각 2호가 조금 넓고 각 1호가 조금 작은 형태로 그런 형태의 집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건물은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6년 된 건물인데 건물도 나이도 얼마 안 됐고 깨끗하기도 해요. 지금 이게 간평서상 사진인데 제가 현장에 가긴 갔는데 가서 안에 건물 그런 쪽은 안 찍었어요. 안쪽에 뭐 혹시 거주인들이 지금 솔직히 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진 않으니까 제가 조심을 했어요. 갔을 때 근데 지금 이미 임장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낙찰이 될 거는 같은데 좀 뭐 가능한 높은 금액의 낙찰이 되면 어느 정도 최대한 금액이라도 뭐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죠. 뭐 지금 대출금이 2억 9천이니까 그거 빼고 나면 뭐 기타 수수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저기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이 나눠서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10억까지는 안 될 것 같죠. 뭐 이미 7억에 응찰이 안 됐으니까, 낙찰이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보시면 건물 깨끗하죠. 도시가스 들어오고 위치도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주변 뒤편을 보시면 이게 벽산 아파트인데 이게 보시면 복도식이죠. 오랜만에 보는 복도식인데 이 복도식이 의미하는 건 나이가 꽤 됐다는 거죠. 주변 아파트 이게 재개발을 들어가면 뭐 재개발 들어간다고 이 물건이 좋아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 들어가면 집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당분간 임대 들어오실 분 찾는 데는 어렵진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수원 쪽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왜 7억에 유찰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유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주변에 한 10억대의 건물들이 많아요. 10억대의 건물들이 많은데, 나이들이 꽤 있고, 평수는 이보다는 좀 많이 넓어요. 평수는 넓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7억 정도가 아마 간평가인데, 7억, 뭐, 부동산에서 사면 8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지금 대출금하고 그게 모두 합치면 10억이 넘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보시면 깨끗하죠.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분들 들어와서 지금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알아보시고 연구를 하셨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뭐 내가 전세금 날려도 좋아 그런 식으로 계약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도 뭐 10억짜리에 3억 대출 걸린 건 대출도 아니지라고 뭐 그런 얘기를 안 들으셨을까요? 내가 들어도 뭐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설마 3억 갖고 집이 넘어가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각 층수에 있는 전세금을 합치니까 이게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생기는 거고,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경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지금 물건이에요. 고의가 있었든 없었든 일단은 지금 이 세입자분들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저는 하여튼 늘 얘기하지만 월세를 권해요. 월세가 매달 돈을 내야 되고 뭐 은행 금리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천에 얼마 주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1,000만원 내서 어떻게 저렇게 하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전세금 싹 끊어놓고 이렇게 다 날라가 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뭐 이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플랜카드도 잘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이건 맨날 늦게 얘기를 하는데 늦게 얘기하려면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네, 이 방송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